그리고 망했어. 그 말 들어봤어요? 응? 사용하는 언어마다 인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죠. 저도 좀 느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음. 하고 싶어서 대본을 쓸 때 찾아봤거든. 근데 되게 신기한 사례가 있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정신의학자 중에 드즈 루에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조현병 환자를 만났대요. 근데 영어로 막 상담을 하다가 그 들루에타 선생님께서 저 사실 에스파니어를 좀 합니다. 스페인어를 합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환자가 자기도 스페인어 할 줄 안다고 막 신나서 에스파니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에스파니올로 얘기를 할 때는 조현병이 없대. 영어로 할 때는 조현병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코드가 약간 스위칭 되는 거야.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인격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고 방향, 흐름 이것도 다 바뀐다는 게 모국어로 얘기할 때는 약간 위험을 회피하게 되고 외국어로 얘기할 때는 좀 더 분석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있잖아요. 100% 확률로 1억 받기랑 50% 확률로 10억 받기 이런 문제 있잖아요. 기대값으로 치면 100% 확률로 1억은 그냥 1억이고 기대값으로 치면 50% 확률로 10억 받기는 5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생각하면 기대값이 높은 후자를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모국어로 생각하잖아? 그럼 100% 1억 받기 그 위험 회피를 고르고 외국어로 생각하면 후자를 고르는 경향이 좀 있대. 그럴 것 같다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모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경험해왔던 모든 위험 상황이 다 선택에 관여를 하는 거지. 근데 외국어로 할 때는 어찌 됐든 전두엽을 가장 많이 쓰니까 그래서 좀 분석적이고 사람이 냉철해지고 그런 게 있대요. 신기하잖아요. 우와, 신기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좀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외국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런 내가 중국에서 도박을 하면 네. 그러게. 그치? 저희가 만약에 영어를 다 할 줄 아니까 카지노에 들어간 다음에 왜 딜러 카드 좀 나눠보지 한 다음에 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니까 나 그 생각하거든. 근데 반대로 강원랜드에 가면 못하는 거지. 어쩐지. 그럼 내가 외국 가서 도박하면 어쨌든 잘 되려나? 해봐, 그리고 한번. 연구 결과에 그런 것도 있어. 그 VIA, MMPI 같은 성격 유형 검사 있잖아요. 외국어로 하면 그 감정 영역에 대한 측정이 약간 불안정하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도 느껴요. 여러 언어를 할 때 인격이 조금 달라. 있어. 인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내가 말하고 하고 표현하고 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있어. 태도도 좀 달라지고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있죠. 맞아요. 저는 중국어만 하면 엄청 상냥해져요. 되게 약간 애교쟁이? 그래요? 왜냐면 이게 중국어를 제가 막 입을 크게 못 벌린다고 해야 되나? 네. 막 크게 얘기를 못하고 약간 대만인처럼 약간 네. 귀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인들은 대만인이 중국어 하는 걸 되게 귀엽다 생각하죠. 네, 맞아요. 약간 중국에서 특히 말하는 권설음이라는 발음을 대만인들이 잘 안 하니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밥 먹었냐고 니 칠판러마인데 대만식으로 하면 니 츠판러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그걸 한국어로 한다 치면 밥 먹었죠? 막 이런 느낌. 왜 나한테 그래? 이거 팟캐스트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제 귀에다가 바로 꽂힌단 말이에요. 너무 싫어. 근데 그런 느낌. 왜 마이크에 대고 했어? 그런 느낌이잖아. 스팔로마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하면은 뭐 좀 멍청해 보여. 그래요? 제가 사촌 동생이 이제 일본인 동생이 있는데 걔한테 얘기하면은 걔가 일본어를 하고 내가 일본어를 하고 있으면 진짜 내가 진짜 약간 어디 모질이 같고 근데 걔가 한국어를 하고 내가 한국어를 하면 걔는 진짜 완전 귀여워. 그래요? 걔랑 나의 대화는 모질이와 귀요미다. 근데 인격이 진짜 있어. 저도 좀 느끼는 게 약간 영어 할 때 특히 느껴요. 제가 되게 내향적이잖아요. 어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지,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지, 만나면 피곤해하지, 집에 가서 잘 안 나오지, 이러잖아요. 진짜 최악의 인간 상성이란 말이야. 근데 영어 할 땐 되게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웃기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 막 내 유머러스함을 막 뽐내고 싶고, 막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것처럼 막 이 사람을 웃기고 싶고. 막 사람들이 내 유머를 통해서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느낌 있거든? 신기하다. 한국어로 막 전화 받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막 사람이 막 가슴이 막 부풀어져가지고 나 영어 하면은 그때 영어권 친구한테 들은 적 있는데 나 되게 미인걸 같다고. 미인걸? 약간 나쁘다고? 비치 같다고. 그래서 친구가 그때 이제 남자애 한 명이 플러팅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친구가 들어가서 야, 쟤 아니야. 쟤 너무 민해. 쟤 좀 비치 같아.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내가 내가? 나 그럼 외국 영어로 남자 꼬시면 잘 꼬실 수 있어. 생각해보면. 왜요? 비치라서요?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영어로는 좀 mean girl이다. 예. mean girl. 예. 그러면은 도박할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mean girl이 도박을 잘한다는 이미지는 없는데 나한테. 아니 저도 좀 느끼는 게 특히 일본어 할 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좀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제가 한국어에 비해서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어휘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막 고민하는 거야. 내가 지금 쓰는 말이 괜찮은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다른 하나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 거진 다 경어로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존댓말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메구치가 아니라 그 뭐야 반말할 때 잘 못해. 그러니까 뭐 잘 못한다고 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어차피 둘 다 못하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굳이 어느 걸로 말하고 싶냐 하면 저는 경어로 말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가? 일본어 하면은 목소리가 달라져요. 약간 친절해지고 야사시해지고 목소리가 약간 뭔가 느끼해져. 네. 좀 열받아. 스미마셍. 좀 약간 뭐라 하지? 좀 약간 킹 받는 부분들. 왜냐면 그 왜 사실 팟캐스트 목소리가 되게 이쁘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많이 좀 미화됐잖아요. 네. 솔직히 현실 생활에서는 제가 맹충 씨 술 마실 때 목소리 들으면은 와 정말 영웅 호걸이 따로 없어. 정말 호쾌하죠. 예, 그 요패님도 그렇게 띠꺼울 수가 없죠. 이렇게 야사시한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엄청 띠껍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도요. 아무튼 네. 일본어 할 때 인격이 좀 달라지는 게 확실히 체감돼. 네, 있어. 약간 사람이 좀 공손해지고 이게 언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상황이나 그런 거 아닌가? 언어에 매칭되는 상황들이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언어에 따라서 코드가 스위칭하는 것처럼 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학술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그건 신기하다.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요. 어순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중간에 있냐 마지막에 있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목적어가 뭐 어디는 여기 있고 어딘 저기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특히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일 말하고 싶은 목적어가 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빌드업이 좀 길단 말이야. 뭘 주세요? 뭐 김치 주세요 네. 이래야 되는데. Can I have? 빌드업 쭉 하고. Can I have 뭐 어쩌고 저쩌고? Please. 길죠. 맞지. 예, 빌드업이 좀 길어. 네, 맞아요. 제가 중국어를 산동에서 오신 선생님부터 배웠어요. 근데 산동에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산동 사투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일단 제일 앞에 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너 밥 먹었어? 이거 니 吃饭了吗잖아요. 산동시로 말하면 吃饭了吗니 이러죠. 그러니까 니가 이제 주어라서 원래 맨 앞에 놔야 되는데 산동 사람도 이제 마음이 급한 건지 밥 먹었어 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맞아. 있다. 네. 그런 느낌. 그 이제 중국어로 따오庄이라 그러는데 산동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제가 웃긴 게 한국어로는 사투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 집안 사람들이 사투리가 있긴 한데 저는 뭐 어휘 선택에서는 사투리의 흔적이 좀 보이긴 하지만 약간 퇴화된 흔적처럼 있긴 한데 막 말씨를 잘 못 따라하겠단 말이야. 근데 중국어는 그 쌤한테 좀 오래 배워가지고 제가 사투리 잘해? 중국어 사투리 조금은 할 줄 알아요. 산동 사투리가 유명하잖아.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잘생긴 남자도 입만 떼면은 맞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말의 얼굴값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투리 하면 얼굴값 떨어지는 게 뭐 진짠가요? 뭐 이런 틱톡 비디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중국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사투리 하는 걸 약간 부끄러워해. 그래서 표준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중국 특히 북경 쪽에도 사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걔네는 말을 진짜 너무 싫어. 정말 왜 하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얼화인이라 해가지고 맞아. 말 사이사이에 이런 발음을 넣어요. 맞아. 그러면 따자허를 따자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따자허 와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들어? 특히 이제 북경 남자애들이 이게 되게 심한데 맞아.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현지 발음이라고 네, 현지 발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싫지. 배워도 끝이 없어. 그래서 맞아. 중국 뭐 TV 방영하는 거 보잖아. 그러면은 밑에 항상 그 무슨 말인지 자막을 꼭 달아줘 되는데 왜냐면 자기들끼리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사투리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거. 그런 게 좀 있죠. 있지. 그래서 그 북경 갔을 때 당황했던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일본 가서도 당황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일본어를 뭐 대단히 잘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뭐 무슨 일 있겠어 하고 갔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네, 네. 코로나 때 제가 요르시카 콘서트에 처음 당첨돼가지고 그때 부푼 마음을 갖고 갔는데 네.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있는 걸 내가 상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샀는데 도시락을 사면 항상 거기는 항상 물어봐요. 데워드릴까요? 아타타게 메모스까 이런 말하는데 거기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러는 거야.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네. 그 여행 내내 네. 영어로만 얘기했어요. 외국인이 적겠구나. 플라스틱 백 플리즈.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언어 중에서 네. 어떤 언어 할 때가 가장 본인다운지. 아무래도 모국어인 한국어인가요? 한국어 있죠. 저도 한국어인 것 네, 같아요. 한국어가 그나마 내가 웃길 수 있을 때 웃길 수 있어.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인싸라서 언어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구나. 아니 나는 머릿속이 되게 웃긴 사람이거든. 네. 근데 외국어로는 못 웃기겠어. 좀 그래서 슬퍼. 저도 응. 한국어로 말할 때 아무래도 좀 제일 자연스럽다 보니까 응, 응. 아무래도 어휘량이 제일 풍부하고 맞아요. 그나마 풍부하고 응? 그나마 잘하는 게 한국어다 보니까 한국어로 말할 때 좀 제일 자연스럽죠. 맞아. 근데 방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응. 요펜 씨는 술 마실 때 빈정된다. 이런 얘기를 나 들으니까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빈정까지는 아니었어요. 개띠껍다랑 빈정된다랑 뭐가 달라요? 비슷해요. 뭐가 달라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응. 그러면은 차라리 영어 인격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그러면 중국어 인격으로 사는 건 나쁘지 않을지도. 문제는 그러면은 말을 못 하겠지. 한마디도 못 하겠지.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침묵만 하겠지. 그렇죠. 아니요, 근데 재밌어요. 그런 띠까운 게 약간 싸가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약간 웃기는 띠꺼움 뭔지 그렇죠. 알아요? 약간 정색하면서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그런 개그맨 느낌이라고 할까? 개그 코드죠. 아, 아마도 그럴 거예요. 진심도 가끔 있을걸요? 근데 이제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거든. 이걸 음. 준비하면서 내가 외국어를 잘한다는 게 뭐 인간과의 교류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 이거 말고 딱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근데 진짜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냥 자신감이지 뭐. 자신감이죠. 스펙이라고 생각했던 것. 응. 그리고 그냥 외국인 만났을 때 없어도 가볼 만한 자신감이 있잖아. 뭐- AI 없어도 그냥 그죠. 말해 볼까? 그죠. 저희는 이제 외국 나가서 와이파이 도시락 꺼져 괜찮죠. 약간 산속 지방 가도 외국인이랑 대화가 된다. 정말 어디에 써먹을지 모를. 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네, 그죠. 근데 확실히 이건 있어. 아무래도 좀 뭐랄까 식견을 늘려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영어를 잘 못했어도 예술에 관심이 이렇게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제가 일본어를 몰랐어도 요로시카라는 밴드를 이렇게까지 좋아했을까라는 생각도 한 적 있고. 그래 그런 건 있죠.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막을 통해서 보냐 아니면 내가 이해해서 보냐는 좀 둘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분야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 그죠. 같아요. 진짜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려면 결국 내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제가 중국에 여행 갔을 때 그때가 그거였어요. 어벤져스 아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중국 영화관에서 하길래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더빙판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런. 이게 뭔 캡틴 아메리카가 중국어로 아이언맨이랑 싸우는데 이게 뭔 헌정이? 그리고 중국은 응. 히어로 이름을 진짜 개대충 짓거든. 뭐지? 그 메이고 스파이더맨을 쭈쭈샤. 쭈쭈샤 한국어로 하면 지주협이거든. 맞아. 약간 뭐 대협, 거미협 거미협 이런 거거든. 뭐야 그게. 맞아. 그리고 그 통번역할 때 느낀 건데 한국어랑 일본어는 원작을 보고 유추할 수 있어. 뭐 대충 이 정도 겠거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상상조차 안 가. 맞아.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지주협이 되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번역해주냐고. 나 재밌는 영화 봤는데 거미협. 그게 이름이 뭐냐면 하면 거기서 막히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빨간색 초능력 쓰는 인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미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돼. 왜냐면 나는 스파이더맨에서 지주협을 떠올릴 수 있는 맞아.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로 얘기할 때 점점 유머러스하지 않은 재미없는 인간이 되고 자꾸 말을 절고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집에 오고. 중국 드라마들 제목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친친 어쩌고 뭐 보보경심려 막 이런 거. 보보경- 부부징신. 보보경심령 그 한국에서 있잖아요. 아이유 나온 거. 아 맞네. 네, 화장품 만드는 그거 얘기 아니에요? 맞아. 그죠? 그 예전 그게 중국 원작 드라마였구나.
뿌뿌징신 그게 약간 걸음걸음마다 좀 약간 뿌가 이제 걸음걸이란 뜻이고 찡은 놀란다, 겁난다, 신은 마음이니까 걸음걸이마다 당신을 뭐 걱정합니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맞아. 맞췄어요? 비슷할걸요? 저 아직 중국어 녹슬이 않았네요. 좋겠네요.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그러네. 이번에는 맹충 씨가 저번처럼은 지각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예. 항상 10분씩이나 늦는 정말 괘씸한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오늘은 기특하게도 4시 만에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저번엔 30분에 딱 도착했고 오늘은 29분에 도착했고 1분의 차이. 잘났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예.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 약간 언어를 배우는 게 결국 뭘까 싶어. 사람들끼리 소통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해받고 싶어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 언어의 이해 수업을 들었거든요. C 플러스 맞았습니다. 웃기죠? 4개국 하는데 언어는 이해 못한 거야. 어쩔 수 없죠. 뭐. 저한테 막 형태소, 소시를 뭐 기표, 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언어의 장점을 하나 찾아본다면 본인은 언어가 가져다준 삶의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있어요. 뭐요? 외국인들과 소통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이 4개국어 정도면 그쵸. 내 중에 하나는 되겠지. 어디 가서도 그쵸. 사실 먹혀요. 그쵸. 너 동아시아에서 막 바다 건너 미국까지는 다 통하죠.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나 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인싸다운 답변이네요. 네. 저는 어느 곳에서 행복을 느끼냐면 네. 제가 요르시카의 음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저는 항상 제 내면을 향합니다. 아, 요펜다운. 니값 하는 거지. 예. 니값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네. 결국 정리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네. 언어를 배우면요. 그냥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수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세상을 보는 창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인격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좀 달라지고 흑백이었던 세상에서 초록색 하나 추가되는 거고 노란색 하나 추가되는 거고 빨간색 하나 추가되는 거고 파란색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언어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하나 배워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